황고는 익주 파소군 낭중현 출신으로 어려서 군리가 되었으며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는지 유장이 직접 그를 발탁하여 주부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후 조조가 한중의 장로를 공격한다는 소문이 들리자 유장은 겁을 집어먹었는데 그때 장송이 유장에게 유비를 익주로 영접하여 먼저 장로를 토벌하게 하자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하지만 황고는 반대하며 좌장군은 용맹함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오도록 요청하여 그를 휘하 장수로 대우한다면 그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고 빈객의 예로 정중히 맞이한다면 한나라에 두 군주가 있게 되는 것이므로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유비를 익주로 오게 하는 건 겉으론 태산과 같은 편안함을 얻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론 계란을 쌓아놓은 것처럼 위태로운 것입니다. 차라리 국경을 폐쇄하고 황하가 맑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유장은 황군의 말을 듣지 않고는 결국 사자를 파견하여 유비를 맞이하였고 이 일로 황고는 유장의 눈밖에 났는지 광안현의 장으로 임명되어 중앙 정치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황군의 걱정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유비와 유장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고 유비 휘하 장수들이 맹활약을 펼치니 대다수의 군연들이 너도 나도 유비에게 항복하기 시작했으나 황고는 성을 닫고 견고하게 수비하며 끝까지 저항하다가 유장이 항복을 한 이후에야 비로소 유비에게 투항했고 이에 유비는 황곤을 편장군으로 임명했다 합니다. 건한 20년 조조의 공격으로 인해 패배한 장로가 파중으로 도망치자 황고는 유비에게 만일 한중을 잃게 된다면 삼파는 힘이 약해질 것이니 이것은 촉군의 수족을 자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이에 유비는 황곤을 호군으로 임명하여 여러 장수들을 이끌고 장로를 영접하게 했는데 아쉽게도 이미 장로는 한중군 남정연으로 돌아가 조조에게 항복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황고는 전략가로서의 면모를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조조의 밑으로 들어간 파군의 대오적인 파서태수 부호, 파동태수 박호를 격파할 때와 위나라 사령관인 하후연을 죽여 한중을 점령할 때에도 모든 작전 계획은 황건이 직접 세웠다고 하니 유비가 조조의 군대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의 뛰어난 전략적 재능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곤의 뒤통수로 인해 관우와 형주를 잃은 유비가 오나라를 정벌하려 하였기에 황고는 유비에게 오나라 사람들은 사납고 싸움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군은 물의 흐름을 따라 이동하므로 전진하기는 쉬워도 물러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청하옥건대 신이 앞장서서 적을 살필 터이니 폐하께서는 응당 뒤에서 진군하시기를 청합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유비는 황건의 조언을 따르지 않았고 오나라를 공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모를 위나라의 공격을 막는 것도 중요했기 때문에 황건을 진북장군으로 임명하여 강국의 군대를 통솔해 위나라의 공격을 대비하게 했다 합니다. 그리고 유비는 직접 대군을 이끌고 장강 이남으로 가서 오나라 군대를 공격했는데 초반에는 승기를 잡았으나 이후 오나라 사령관인 육선의 활약으로 인해 총나라 군대는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고 이에 유비는 군대를 인솔하여 퇴각합니다. 이로 인해 위나라 군대와 대치하고 있던 황건의 군대는 퇴각로가 끊겨버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황건은 할 수 없이 휘하 장수들을 이끌고 위나라에 투항해버립니다. 위서에 따르면 황곤을 포함한 3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위나라에 항복을 했는데 그들 중 42명은 열후에 봉해졌으며 장군, 낭장에 임명된 사람들도 100여 명이나 되었다고 하니 이릉대전의 패배로 인해 촉에 있던 수많은 인재들이 제대로 된 활약도 못해보고 위나라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황곤이 조비를 아련하였을 때 조비는 황곤에게 그대가 천의를 배반한 군주를 버리고 천의에 순종하는 군주를 위해 이렇게 온 것은 항우를 버리고 유방을 찾아간 진평과 한신을 따르려는 것이요? 라고 묻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조비의 비위를 맞추려 그 대답에 순응했겠지만 오히려 황곤은 조비에게 신은 유주로부터 과분한 대우를 받았기에
오나라엔 절대 항복하지 않으려 했고 촉으로 돌아가는 길이 없어서 귀순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한 군대의 장수로서 죽음을 면한 것만으로 다행스러운 일인데 어찌 고인을 따라 흠모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이러한 답변에 감동한 조비는 황권을 진남 장군으로 임명하고 육양으로 봉했으며 거기다 시중에 관직을 더하고 자신과 같은 수레에 함께 타도록 하였으니 조비는 황권이 엄청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황권이라는 인물 자체의 매력을 제외하고도 앞서 언급된 대로 황권은 수많은 인재들을 데리고 부항해 온 데다 이는 황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조비의 업적이 되었으니 조비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일찍이 황권의 항복 소식이 들려왔을 때 법을 담당하는 관리가 유비에게 황권의 처자식들을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유비는 내가 그를 저버렸지 그가 나를 저버리지 않았다 라고 말하며 황권의 처자식들을 이전과 똑같이 대우했다고 합니다. 이후 총나라에서 위나라로 투항해온 인물이 총나라에 있던 황권의 처자식들이 처형되었다는 말을 하였지만 황권은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는 상을 치르지 않았는데 그의 예상대로 헛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진 춘추에 따르면 황권의 처자식들과 관련된 소문을 들은 조비가 황권에게 상을 치르라고 명하자 황권은 신과 선주와 제갈량은 서로 정성으로 대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신의 진심을 선주와 제갈량은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혹은 사실이 아닐 것이니 청컨대 자세한 연유를 들은 뒤에 발상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나중에 유비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모든 위나라 신하들은 기뻐했지만 황권은 그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비는 황권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를 놀리려는 생각으로 주위 사람을 보내 황권에게 궁으로 출두하라는 칙명을 내린 뒤 도착할 때까지 재촉하는 사자를 수없이 보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황권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닥친 줄 알고 혼비백산하였으나 황권의 행동거지와 안색은 태연자약했다고 합니다. 황권의 능력과 성품 때문인지 사마이도 그를 매우 중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마이가 황권에게 총나라에는 그대와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더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황권은 웃으며 명공께서 저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깊을 줄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또한 사마이는 제갈량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황권을 언급했는데 황권은 유쾌한 사내입니다. 항상 안전하서나 그대를 칭찬하였는데 말을 빌려 어떠한 구실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 합니다. 황권이 위나라에 항복했을 때 그 휘하에는 방통의 동생인 박림이라는 인물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촉기에 따르면 조예가 황권에게 전하는 삼국 정립의 상황인데 어느 나라가 정통이라 할 수 있는가? 라고 묻자 황권은 천문에 따라 정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화성이 정갈자리에 머물렀을 때 문왕제가 붕어했지만 오와 촉의 군주에게는 어떠한 일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경초 3년 조예가 죽고 조방이 즉위한 해에 황권은 거기장군에 임명되었고 다음 해인 정시원년에 눈을 감았는데 경우라는 시호까지 하사받았다고 하며 그의 후사는 아들 황홍이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황권은 유장의 밑에 있을 때나 유비의 휘하에 있을 때나 위나라에 항복했을 때나 변함없이 중용되었던 것으로 봐선 적응력이나 친화력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본비항장 출신이면 전에 섬겼던 군주나 나라에 대한 충심보다는 현재 속한 것을 더 중시해야 미움받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데 황권은 그러지 않고도 별탈 없이 오히려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더 대단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촉에 남게 되었던 황권의 아들 황숭은 상소랑의 지위까지 올랐다고 하며 등해가 공격해왔을 때 제갈첨을 수행하여 등해와 맞섰다고 합니다. 당시 제갈첨의 군대가 부연에 도착했을 때 제갈첨이 주저하며 전진하지 못하자 황숭은 제갈첨에게 빨리 신속하게 움직여 요충지를 점거해 적군의 평지 진입을 저지해야 한다고 수차례 권했으나
제갈첨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황승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황승은 눈물까지 흘렸다 합니다. 결국 제갈첨의 군대는 등해의 군대와 마주치게 되어 전투를 치렀으나 상대가 되지 못했고 퇴각하면서 면죽에 이르렀는데, 이때 황승은 병사들을 독려하며 필사의 각오로 싸우다 전사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황권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